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 정보토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셨던 기업이자 한동안 핫했던 기업인 TPC 글로벌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TPC 글로벌, 전기차, 이재명,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트리플 광폭 랠리다! TPC 글로벌 주가가 한창 치솟던 올해 초에 종목 토론방이나 카페 등에서 보였던 글귀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현재 시작점에 있는데 TPC 글로벌은 전기차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고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을 텐데 지금 대선이 딱 1년 남은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참 정치 테마주가 핫합니다. 그리고 해성 TPC라는 스마트 팩토리, 풍력 발전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자회사가 상장할 것이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TPC 글로벌은 세 가지 이슈가 한데 잘 어울려져서 그런지 1월에 급등을 하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 얘기는 아주 조금만 할 거긴 한데 이거 말고 진짜 주가를 형성하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짜 전기차랑 관련이 있을지 그리고 자회사 상장은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이슈 분석 등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TPC 글로벌은 지배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3개의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먼저 TPC 글로벌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 필라넥 방진 튜브를 만들고 있으며 종속 회사의 TSP 또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성 TPC는 엘리베이터용, 로봇용, 산업용 감속기를 만들고 있으며 고리에서는 상하수도 소방용 PVC 파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별 매출표를 보면 연결 전체 매출 중에 TPC 글로벌이 41.6%, TSP가 9.1%, 해성 TPC가 22.2%, 그리고 고리에서 27.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TPC 글로벌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TPC 글로벌이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발 방진류, 강관류, 필러넥류, 표면 처리류입니다. TPC 글로벌 회사 매출 중에 사업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인발 방진류에서 53.8%, 필러넥과 워터파이프에서 15.7%, 그리고 정밀 강관류에서 16.4%, 마지막으로 표면 처리에서 14.1%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각 사업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자세하면서도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여기 인발 방진류는 자동차의 소음, 진동, 잡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튜브인데요.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모터나 엔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시스템입니다. TPC 글로벌에서 이거를 삼보모터스 평화산업에게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로는 오시오, 파브코, 옹스트롬, 로빅 등에게 납품을 하면 거기서 다시 닛산, 도요타, 크라이슬러, 포드 등에게 적용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필러넥과 워터파이프를 알아볼 텐데요. 필러넥은 연료 주입구에서 연료 탱크까지 연료를 이송하는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워터파이프는 엔진에서 라디에이터까지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하며 엔진의 과열 방지 및 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PC 글로벌이 이거를 삼보모터스에게 판매를 하고 삼보모터스에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에게 판매를 합니다. 회사 보고서상으로는 국내 자동차에서 TPC 글로벌의 필러넥, 워터파이프 점유율이 85%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밀 강관류는 아까 인발 방진류나 필러넥류에게 쓰이는 강관을 만드는 건데요.
포스코에서 냉형 간판을 사와서 이걸 강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절반은 TPC 내부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50%는 외부 기업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 처리는 파이프 표면을 처리하는 걸로 이것도 TPC 내부에서 쓰이거나 아니면 외부 기업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TPC 글로벌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봤는데 이게 왜 전기차 시장이라 엮이는지 뭔가 의문이 생깁니다. 인발 방지는 자동차 주행 시 모터나 엔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시스템이라고 했고, 필러넥은 연료 주입구에서 연료 탱크까지 이어주는 파이프, 그리고 워터 파이프는 엔진에서 라디에이터까지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진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료 주입구는 전기차에 없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이슈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PC 글로벌이 2011년 2월 8일 상장한 뒤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입니다. 큰 기대를 받고 상장을 했고 2012년 초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영업이익이 기대만큼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고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며 주가는 3,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0원, 4,000원 그 사이의 박스권에서 살아왔습니다. TPC 글로벌은 여기 보시면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있긴 한데 간간히 연 단위로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사유도 없이 거래량이 터지며 올랐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오히려 해성 구쓰리, 지금의 해성 DPC 경영권을 인수했을 때는 별로 기대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자회사 상장 등 여러 이슈가 묶이면서 정말 미친 듯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1년 첫 주식 거래일인 1월 4일에는 2,910원으로 시작을 했으나 이거를 계속 끌어올려서 1월 15일에는 5,420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진정 맞는 것일지 예전에 7,000원을 넘어서 9,000원의 주가까지 갈 수 있을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2016년에 TSP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해성 TPC와 고리를 인수하면서 회사 사이즈는 계속 커져왔습니다. 다른 기업들을 분석하다 보면 부채 비율 때문에 걱정이 갔던 기업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TPC 글로벌은 2019년 말 기준으로 92.72%입니다. 그리고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은 상황으로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회사들을 인수해오면서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은 커져왔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가 워낙 높고 판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2019년 기준으로 846억의 매출을 일으켰지만 영업이익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에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2020년 2월에 공시를 했는데요. 종속 회사 고리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매출액은 7.9% 증가하였으나 해성 TPC가 영업손실 12억을 발생하여 영업이익은 52% 감소했고 TSP의 자산 손상 그리고 해성 TPC의 단기 손실로 인해 단기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분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은 큰 변동폭이 없는데 부채폭은 조금 더 많이 줄었습니다. 부채 관리를 잘해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83.33%입니다. 여전히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더 많은 상황이며 또한 여기 위에 표는 2020년 3분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회사에는 전환사채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분기까지 회사에서는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기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점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미상환된 전환사채도 다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부채는 조금 더 털어냈고 오버행 이슈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최근 손익과 2021년 2월 22일에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배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3%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8.3%가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종속회사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PVC 사업을 하는 종속회사 고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여기 보시면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을 하면서 얻은 12억 그리고 금융자산을 처분하면서 얻은 19억이 있습니다. 이게 31억이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여전히 적자였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단발성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PC 글로벌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어쨌든 회사가 부채 비율도 괜찮고 유동 비율도 괜찮고 심지어 전환사채도 다 털어내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니어서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편은 아니다. 2018년까지 꾸준히 흑자를 내다가 2019년에 적자로 전환을 하긴 했으나 2020년에는 금융자산 처분과 사채 처분 이익으로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다. 당장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사업만 잘해서 이익만 잘 나면 더 괜찮아질 회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PC 글로벌은 전기차, 정치 테마 이슈, 자회사 상장 등 여러 이슈들과 묶여 있습니다. 트리플 광폭 랠리다 가자! 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이 이슈들을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오늘은 총 6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워터파이프와 전기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PC 글로벌이 대체 왜 전기차랑 엮이는지 모르겠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엮고 계시더라고요. 읽어드리면 전기차도 일반 내연기관 차처럼 배터리와 모터에 열을 식히려면 냉각수 튜브를 사용한다. 전기차 열을 식히려면 냉각수 튜브는 필수고 TPC 글로벌은 글로벌 완성차의 필수 제품인 냉각수 튜브를 제공을 한다. 냉각수 튜브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엮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TPC에서 하고 있는 냉각수 튜브, 워터파이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엔진에서 라디에이터까지 냉각수 통로로 엔진의 과열 방지 및 히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왼쪽의 내연기관차와 오른쪽의 전기차에서 크게 눈에 띄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앞에 코 있잖아요. 저기에 라디에이터가 들어있는데요. 내연기관에는 라디에이터가 필요하지만 전기차에는 여기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연료를 식히면서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이용해서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장치가 라디에이터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전력이 열을 내고 그게 전기 모터를 거쳐서 바퀴가 굴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냉각기가 더 중요합니다. 라디에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아까 TPC의 워터파이프는 라디에이터와 엔진을 연결해주는 냉각수 튜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라디에이터가 전기차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전기차에 쓰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저게 냉각하고 뭐 이런 거에 쓰이겠지 하실 텐데 현대 위아에서 전기차 전용 열 관리 시스템, 냉각수 분배 및 공급 통합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게 탑재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온 시스템의 제품은 아이오닉의 열에너지 관리 솔루션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대 위아, 한온 시스템 말고도 전기차 열 관리를 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정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TPC 글로벌의 엔진과 라디에이터를 이어주는 워터파이프는 조금 비비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필러넥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필러넥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일단 필러넥의 기능은 연료 주입구에서 연료 탱크까지 연료를 이송해주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 기아 자동차에게 납품되고 있으며 점유율은 85%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료 주입구? 이거는 내연기관 차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와 다른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테슬라와 아이오닉의 충전구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서서 내연기관 차를 없앨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또한 2030년에는 내연기관을 중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에야 TPC 글로벌의 필러넥이 85%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인발 방진루입니다.
여기는 소음, 진동, 잡음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튜브로 차량이 주행을 할 때 모터나 엔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전기차 타보신 분 계신가요? 진짜 이런 소리와 진동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전기차가 지나가면 차가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엔진과 달리 주행 중에도 소음과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요. 아니, TPC 글로벌의 인발 방지류는 주행 시 모터나 엔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전기차에서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이게 쓰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로 향하는 인발 방진 매출이 많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TPC 글로벌이 전기차 관련주라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내연기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많이 불안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런닝맨에서 최근에 주식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양세찬님께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야, 남 얘기 다 듣니? 난 돈 벌었으면 누군가는 이래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너희 둘이다. 그리고 자막으로는 주워들은 찌라시로 투자했다가 폭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이슈가 있으니 기대를 해보며 다음 이슈 확인해 볼게요. TPC 글로벌이 하고 있는 사업은 뭔가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회사 해성 TPC는 엘리베이터, 로봇, 산업용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로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할 앞으로의 공장을 생각해보면 뭔가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상장한다면 모회사에게는 어떤 장점을 줄까요? 일단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상장을 하면서 얻은 자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 자회사가 상장한 다음 모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점은 주식에는 100% 정답은 절대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최근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7월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SK는 SK바이오팜 상장에 큰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 SK의 주가는 기대감이 빠진 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투온의 자회사 미투젠이 2020년 8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투온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하지만 미투젠의 상장과 함께 기대감이 꺼지고 주가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물론 다른 결과도 있긴 한데요. ITM 반도체는 2019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회사 나이스도 ITM 반도체가 상장한 다음에도 그래도 쭉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은 SK바이오팜은 FDA 승인을 받으면서 SK그룹 내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요. 미투젠은 상장 전에 미투온 회사 전체 매출에서 50%나 차지하는 꽤나 덩치가 크고 미래가 기대되는 자회사였다는 점입니다. ITM 반도체는 모회사 나이스의 매출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다고 하지만 혹시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매출이 나고 있지만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는 기업. 다른 한쪽은 엘리베이터, 로봇, 산업용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만약 TPC 글로벌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성 TPC의 모멘텀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해성 TPC에 직접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TPC 글로벌의 자회사 상장 이슈는 일회성의 이슈로만 가져가는 것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TPC 글로벌, 해성 TPC 말고 다음으로 고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리는 해가 거듭될수록
회사 내에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띕니다. 사실 고리는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TPC 글로벌의 매출이 확 줄어서 그런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여튼 고리는 상하수도 소방용 PVC 배관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삼중벽 구조 내충격용 PVC 관을 개발한 기술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TPC 글로벌 자체는 뭔가 불안한 상황에 고리라도 잘해주면 좋을 텐데 건설 경기가 회복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나마 희망 같아 보이긴 합니다. TPC 글로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고리 매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이랑 경영을 배웠던 스승님이 계신데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관련주는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엮이는데 그게 관련이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쳐다보더라도 기업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기업의 펀더멘탈이 갖춰졌는지 이거부터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TPC 글로벌은 정치 테마 이슈로 강하게 묶여있긴 하니까 간단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PC 글로벌의 이정훈 대표님, 그리고 이정훈 대표님의 형님이 삼보모터스의 이재하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이재하 대표님은 안동향후의 4대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영남 CEO 포럼 이사장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정훈 대표, 이재하 대표님, 이 두 분의 고향은 안동이고요. 이재명 도지사님의 고향도 안동이네요. 심지어 이정훈 대표님과 이재하 대표님의 고향은 안동 녹천면이고요. 이재명 도지사님의 고향은 안동 예안면입니다. 지리상으로도 엄청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대표님과 이재명 도지사님의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요? 항상 선거철만 되면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날아가는데 항상 그때만 이슈가 되고 주가는 다시 떨어집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회사의 매출이 확 늘어날까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중심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로 가시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또한 최근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씨가 대권 지지율 1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할 건데요. 굳이 이걸 묶어서 회사에 투자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타를 잘 하신다면 하셔도 좋겠지만 제 채널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TPC 글로벌 결말입니다. 전기차, 대선, 자회사 상장 이슈 이게 묶여서 올해 초에 정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TPC 글로벌이었지만 이슈들을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투자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1년 3월 15일에 유상증자 이슈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유상증자 자체만으로는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나누긴 어렵고요. 만약에 회사의 전망이 좋고 유상증자를 해서 시설자금으로 돈이 많이 쓰인다면 많은 확률로 호재로 보고 있고요. 회사 전망이 좋지 않은데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으로 써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 많은 확률로 악재로 봅니다. 여기는 해성 TPC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도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또 품절주 성향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어서 작은 이슈에도 크게 주가가 움직이는 주식들을 품절주라고 하는데요. 보통 증시가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을 때 별다른 이슈 없이 작은 트리거만 줘서 크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품절주라 불리는 신라섬유의 유통 주식수가 928만 주인데요. TPC 글로벌은 640만 주입니다. 더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습니다. 작은 이슈로도 주가가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TPC 글로벌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재무 상태는 괜찮으나 예쁘게 그려지는 미래 사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자동차 시장 변화에 조금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TPC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정치 테마 이슈로 묶여서 당분간 가자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급등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단타를 잘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뭐 하셔도 괜찮겠지만 항상 조져지는 건 저인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